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제 오늘 300명대로 확진자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기자 레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84일 동안에 가장 최소의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목금토입니다. 화요일만 하더라도 보통은 검사 건수가 평일로 복귀하기는 합니다. 어제 검사 건수는 3973건이었으니까 거의 평일로 복귀했습니다. 예전의 평일에 대비하면 약 1만 건 적기는 하지만은 최근의 양상으로 보면은 거의 평일로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도 더 줄었다는 거죠. 네. 20명 가까이. 그러니까 이거 검사 건수는 늘었는데 확진자 수는 주는 것 보니까 이게 뭔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은 소위 희석 효과가 있어서 주말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목금토, 이번 주 수목금토에서 만일에 지금의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번 주 수목금토에 지금과 같은 300명 또는 는다고 하더라도 400명 정도에 늘면서 예전과는 달리 600명을 안 찍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언가 새로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네. 수목금토가 되기 전에는 예단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6월 말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백신 접종이 1,300만 명에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정확하게는 98만 7천여 명이 접종하면서 전 국민 대비 1.9% 수준을 하루 만에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제 예상으로는 32에서 35%, 인구로는 1,650만에서 1,810만 명 가까이가 접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8월 달 정도에 접어들게 되면은 7월 달 정도에 접어들게 되면은 확실히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관련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변이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7월부터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접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차근차근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7월부터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에 한해서 자가 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이 자가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 명단에 영국과 인도가 빠졌다. 그래서 국내에 이게 변이 바이러스 확산될 여지가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죠. 예, 이거는 정부가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영국 변이에서 이제 주류로 변한 것이 델타 변이, 즉 인도 변이가 주류 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입국하는 분이나 또 인도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인도 변이를 가지고 입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델타 변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델타 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변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변이에 대해서 국민 불안이 있는 만큼 영국과 인도가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관리하는, 즉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 사항에 있어서 이 두 국가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국민 불안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적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왜 이 국가들이 빠졌는지 당국은 재고해서 영국에서 입국하는 분, 또 인도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국내뿐이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입국자에 한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 자가격리 면제를 한다고 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 불안의 차원에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영국과 인도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자가격리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고 영국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보죠. 영국 예방접종 충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확산세가 다시 하루 확진자가 7,000명, 뭐 많게는 8,000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달 21일에 원래 방역 해제를 예정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역 해제를 한 달 늦추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확산세를 이끄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이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8,000명, 적게 나오더라도 6,000명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진된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확진자의 거의 90% 정도가 델타 변이, 소위 인도 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발생 양상에 있어서의 확진은 영국 변이에서 주류가 인도 변이로 넘어갔다는 거죠. 영국에서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 상당히 지금 봉쇄 해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거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감염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일부 감염되기는 하지만은 그 숫자는 거의 5% 미만이라는 거죠. 예. 신규 확진자에 있어서. 자, 영국 상황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여태까지 최대 확진자를 만들었던 단일 하루에 2012년 1월 8일인데요. 이날은 하루에만 8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약 2주 후, 그러니까 이 감염으로 인해서 약 2주 후에 몇 명이 사망했냐면은 1,82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만 7천 명 정도가 확진되고 사망도 하루에 1,800명 정도가 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인구가 우리보다 다소 많습니다. 6,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영국이 1차 접종을 얼마나 했냐면은 61에서 63% 정도 했습니다. 2차 접종은 50%가 채 안 되는 45% 수준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감염이 이렇게 백신 접종을 안 하신 거의 한 37% 또는 2차 접종을 안 하신 일부의 사람들, 여기에서 대거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날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볼 건데요. 6월 8일 날에 확진자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6,000명 정도 나오는데 사망자가 13명입니다. 6월 9일은 7,500명 정도의 확진에 사망자가 6명, 6월 10일에는 7,300명 정도의 확진자의 사망자가 7명, 6월 11일에는 8,100명 정도의 확진자의 사망자가 17명,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은 10몇 명에서 한 15명, 15명 사이, 사망자가 적으면은 그냥 3명, 4명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확진자는 7,000명, 8,000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는 극단적으로 작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6만 7천 명 정도가 나왔을 때 만일에 6만 7천 명의 10분의 1이면 6,700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망자가 1,800명의 10분의 1이니까 180명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사망자가 그거의 10분의 1 정도 나온다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백신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에게 주로 일어나고 있고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은 확진도 잘 안 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나 위중증으로 빠지는 비율은 극단적으로 적고 특히 백신 접종이 1차가 63% 수준, 2차가 45% 수준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진자가 대거 7,000명, 8,000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는 매우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양상 때문에 봉쇄 해제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국 정부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황은 상당히 호전이 됐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백신의 효과에 힘입은 바 크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면서 이 백신 접종 해야 되는 겁니까? 아, 당연하죠. 자,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이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백신이 없다고 해봅시다. 백신이 없다. 이것은 그냥 자연 상태라는 거죠. 자연 상태에 있어서도 인류가 감염이 되면 다 죽느냐?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집단 면역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는데 낫는 사람이 있고 감염이 되었는데 죽는 사람이 있겠죠. 감염이 되어서 낫는 사람은 자연계상에서 면역을 계속 획득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죽는 사람은 죽더라도 계속 감염이 되고 낫고 감염이 되고 낫고 이러면서 전 국민 대비 70% 정도가 감염이 되어서 낫게 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집단 면역입니다. 그러는데 백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을 줄이면서 예.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백신이 있는 상태에서 둘로 나누는 거죠.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둘로 나뉘는 거죠. 그러면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접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접종을 했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확산도 잘 안 되고 감염이 안 되면서 위중증이나 사망에 빠지는 거는 줄어드는데 결국 문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분들은 계속 감염이 되고 일부는 사망하고 일부는 위중증으로 빠지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자연계상에서 보게 되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국 같은 상황에서 더 길게 지속이 되면 백신을 맞은 분들은 보호가 될 거고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옮기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일부는 희생이 되고 이러겠죠. 그러다가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게 있어서 나중에는 면역 지속이 어떻게 되느냐를 모르니까 이분들은 면역 지속이 오래될 경우에는 부스터샷이 필요 없겠지만 이분들은 면역 지속이 오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확정이 되면 부스터샷이 되겠죠.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호가 되고 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이분들이 감염이 되어서 스스로 자연계 상태에서 면역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분들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긴 시간이 가게 되면은 결국은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냐, 변이 바이러스 아니냐에 상관없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작동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밖에 없고 그것이 변이가 되든 변이가 안 되든 상관없이 예. 백신 접종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이 바이러스가 더 진화를 해서 뭐 델타 바이러스를 뒤이은 다른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도 백신이 작동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백신은 언제나 잘 작동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좀 이따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노바백스 백신은 나중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사용을 해본 그런 백신입니다. 예. 이 결과에 의하면 노바백스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일찍 나온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브라질 사례를 다루어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지금의 백신들은 항체뿐만 아니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그런 면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백신은 어떤 형태의 변이라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노바백스 백신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해 보죠. 3차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대규모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술이 화이자나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백신이 크게 세 종류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mRNA라고 하는 화이자 모더나 네. 또 다른 하나는 벡터 기반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스푸트니크.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노바백스라고 하는 이거는 제조합 단백질 형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기존의 백신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많이들 여성분들은 익숙할 것 같은데요. 자궁경부암 백신인 서바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기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든 다음에
면역 증강제하고 같이 쓰는 상당히 전통적인 기술입니다. 생산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적용하지만 만들어진 백신 자체는 전통적인 백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개발이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죠. 그 늦어진 대신에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변이 바이러스, 다양한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에 이걸 이제 적용해 봤다는 거죠. 그러는데 우선은 보호 효과가, 백신 효과가 90%를 약간 상회합니다. 동시에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는 100%의 보호 효과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거의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그런 백신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노바백스 백신이 향후에 나올 백신으로서 상당히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콜드 체인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2에서 8도. 그러니까 선진국, 비선진국, 저개발 국가를 막론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산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큼 대규모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1억 5천만 도우즈에서 2억만 명, 2억 분에 해당하는 것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니까 1년을 충분히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20억 명에게 맞출 정도가 생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백신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 알파나 베타와 같은 8종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도 93.2%라고 하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백스는 후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알파, 베타, 델타 이런 걸 다 테스트할 수 있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미리 개발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그다음에 화이자나 얀센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의 노바백스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코로나로 인한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하다라고 이제 보도하는 종식이 안 될 것만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에 대해서 미리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변이 바이러스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제목을 붙여서 변이 바이러스는 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방송도 저희들이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송을 한 달 전에만 한 달 전에 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언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공포를 많이 부추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못 알고 부추기는 공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부추기는 공포와 거의 똑같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는 마치 지금의 백신이 전혀 통제를 못할 것 같고 변이 바이러스가 마스크도 뚫을 것 같고 천하무적일 것 같고 그러는데 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백신에 대한 접종 수용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백신들은 하나같이 충분할 정도로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것은 백신 접종의 속도, 그다음에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상당한 기우, 상당한 왜곡, 상당한 과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 한번 저희가 다뤄보긴 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조금 연합뉴스에서 6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인도 검은 곰팡이증 급속 확산 2,100명 사망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검은 곰팡이증 감염자 수가 3만 1,000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2,100명이 나왔는데 주로 인도 서부에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한 곳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검은 곰팡이증, 코로나19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평소에는 연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 사실 곰팡이는 매우 특별한 환경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을 잘 침입하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한 환경이라고 하면은
곰팡이가 굉장히 많은 환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매우 특별한 곰팡이, 그러니까 이제 진균이라고 하는데요. 무좀과 같이 우리 피부에 매우 깊은 곳에 침투하는 이런 곰팡이가 아니고서는 곰팡이가 우리 몸을 잘 침입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잘 이겨내기 때문에 잘 침입을 못합니다. 그러는데 인도 같은 데서는 곰팡이가 왜 침입을 했냐면은 지금 알려져 있는 이 곰팡이는 소위 아주 심각한 당뇨병을 앓는 사람인 경우에는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관 문제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잘 되어 있어야 면역계가 잘 작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면역 기능이 아주 떨어진 사람에게는 이 곰팡이가 침입을 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인도에서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에 이 곰팡이가 동시에 창궐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인도가 의료 체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그마한 병의원이나 아니면은 민간요법 비슷하게 해서 이 스테로이드제를 대량으로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경우에 이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갈 수 없었던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인도에서 이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인도 의사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가난하니까 스테로이드를 쓴 거죠. 스테로이드는 광범위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게 면역을 손쉬운 극적으로 방법이니까 떨어뜨리는 그걸 거죠. 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역이 억제되니까 곰팡이가 침입을 하게 된 거죠. 곰팡이가 침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차적으로 폐, 그 다음에 뇌를 침입하게 됩니다. 눈도 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눈에도 침입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게 될 경우에는 급속도로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침입한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은 뇌로 침입하니까 뇌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을 빼낸다는 거죠. 예. 또는 피부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 구강 부위에 아예 이 턱이나 이런 부분을 잘라내는 이런 이제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인도가 통제가 안 될 만큼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고 의료 체계가 열악한 데다가 빈부격차가 심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선진국이면서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그렇다는 거죠. 특히 곰팡이와 같은 진균은 항생제로 치료하더라도 긴 시간 치료해야 되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항생제도 보급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거죠.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우리 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예. 동시에 코로나19를 이렇게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네.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예. 그런 국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그 듭니다. 뭐 기사 제목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포스럽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또 다른 나라에서 펼쳐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댓글들도 달리긴 했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게 또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 정도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 CEO가 향후 몇 년간은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지도 않고요.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존슨앤존슨 CEO잖아요.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의 CEO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으로서는 향후에 백신이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얘기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부스터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오로지 과학과 진실에서 기반해서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존슨의 CEO가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네. 향후에 학문적 성과가 더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동의를 할지 아니면은 뭐 부인을 해도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매년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우리가 백신을 지금 접종한 게 1년이 채 안 됩니다. 거의 뭐 한 7개월, 6개월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백신 접종을 일찍 한 국가들에서는 계속 면역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나 하는 것을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백신이 1년 동안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더 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그 누구도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작정 우리가 다소 한 2, 3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하나 백신 접종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백신 접종을 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 양상,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게 되면은 또 추론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다소 확진 양상을 두고 추론이 가능한 정도는 학문적인 영역은 아니겠지만 전문가들이 다소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추론을 내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